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전에 한번 예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된 만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만들었었는데요. 그 후속으로 또 요청이 좀 있어서 오늘은 그 예능 프로그램 굿피플 채널 A에서 방송했던 굿피플에 관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신입사원분들이 좀 알면은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겠구나, 조직생활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나중에 합격하신 뒤에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신입사원 탄생기 굿피플, 이거는 현재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종영을 한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그런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이슈가 또 있었죠. 한 8명의 인턴이 있으면서 뭐 최종 2명만 살아났는데 이제 패널들이 잘 맞추면 1명까지 더 뽑는 총 3명까지 그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신입사원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조직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입사원들이 처음 이제 그 직장을 가게 되고 나서 뭐 개인 이메일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으라라는 그런 지시가 나오는데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만드는데도 여러분들 회사 이메일은 좀 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서 하면 좀 센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은 회사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을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라고 하면 길동 홍 골뱅이 하고 뒤에 이제 회사 이메일 어드레스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성 부분만 뭐 첫 대문자 이니셜을 쓰고 나머지 이름 부분만 쓴다라든지, 이처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메일 주소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을 봤었을 때 처음에 일부 모르는, 뭐 다는 아니고 일부 몇몇 인턴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평상시에 그냥 개인적으로 쓰던 그런 이메일 주소로 해서 그 담당 변호사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회사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집단 공동체죠. 그리고 좀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인을 대표하면서 회사까지 나타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로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이제 인턴마다 메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잘 못하시는 요즘 분들은 당연히 뭐 이모티콘도 많이 쓰시고 뭐 줄임말도 많이 쓰시고 이렇게 하는데 회사 이메일을 쓸 때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있거나 기록을 찾아볼 때는 여러분의 이메일이 공식 문서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이모티콘을 뭐 카톡 메시지 쓰는 것처럼 너무 화려하게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줄임말을 과도하게 많이 쓴다라든지,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탈자 검사입니다. 여기는 이 굿피플이라는 그 배경은 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 하나를 잘못 썼을 경우에 혹은 숫자 하나를 뭔가를 잘못 썼을 경우에 나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탈자 검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오탈자 검사는 필수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 이름을 잘못 썼다라든지, 계약 금액에 관한 뭐 숫자를 잘못 썼다라든지, 그리고 무슨 조항에 있어서 뭐 조항에 있는 넘버링을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게끔 큰 사고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탈자 검사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활용을 하시다 보면 맨 아래쪽 부분에 뭐 개인 연락처, 사무실 번호, 뭐 그다음에 개인 뭐 이메일 주소까지 이렇게 서명 기능이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붙어서 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덜고 상대방한테 나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거기를 그냥 명함을 스캔을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에다가 서명 기능을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일을 보낼 때마다 그 부분에 그 내 기본적인 정보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입사원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를 맨 처음에는 그냥 뭐 다 타이핑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이메일에는 서명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선배가 시킨 업무 관련된 팁입니다. 여기에서도 첫 미션이 나간 다음에 분명히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담당 변호사가. 그래서 8시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듀데이트 말 그대로 마감 기한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턴 중에 한 명은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그 인턴은 총 4시간이 주어졌는데 2시간 만에 그걸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시간 만에 제출을 한 인턴은 오탈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상당히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배 변호사들도 이 과제가 한두 시간 안으로 끝나진 않을 과제다. 총 그래도 4시간은 있어야 될 과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4시간을 준 건데 2시간 만에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탈자도 있고 내용이 부실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선배 변호사 입장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인턴한테, 일찍 낸 인턴한테 좋은 점수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오탈자도 있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하면 좋은 점수가 갈 수가 없겠죠. 선배가 듀데이트를 주고 이 정도 시간을 줬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철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한 인턴의 경우는 본인이 너무 꼼꼼히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을 8시까지 마감인데 8시 좀 넘어가지고 자기가 선배한테 이메일을 씁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메일을 썼는데 결국엔 거의 1시간 넘어서 9시 다 돼서 최종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제출된 뒤에 그 담당 변호사가 이 인턴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이게 정말 시급성이 있는 그런 건지를 먼저 차라리 물어보던지, 아니면 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도저히 본인이 1시간 안에 마감 기한까지 못할 그런 업무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더 줄 수 있는지 먼저 사전에 와서 물어봤었으면 어땠을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사무실 안에 있거든요. 걸어서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에 선배가 있는데 그거를 본인 혼자서 갖고 있다가 시간이 굳이 초과된 상태에서 또 선배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고, 만약에 근데 이게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이고 뭐 마감 기한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업무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직원이 한 행동은 절대 올바르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담당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듀데이트 말 그대로 마감 기한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부 양해가 구해지는 부분인지 일단은 뭐 처음부터 물어본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이 과제가 이 정도 시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경우에는 바로 지체 없이 가서 선배한테 물어보고, 혹은 그 이메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가까이에 있으면 당연히 직접 방문해서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가까이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이 방법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 좀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그냥 이메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선배한테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본인 의도대로 다 처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배들이 봤었을 때는 방법과 절차가 무시된 그런 거를 했다라고 하면 이 인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가급적이면 선배한테 꼭 물어보세요. 물어봐야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한번 그 실수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여자 인턴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자 인턴분의 평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보는 사람을 고려를 해서 작성을 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모든 선배가 시키는 일들은 여러분이 보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관리자 혹은 선배 이런 사람들이 보는 내용이겠죠. 시킨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후속 작업을 하기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일 잘하는 직원, 조직생활 잘하는 직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특히 파일 양식 같은 거나 아니면 정해진 포맷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제안서나 아니면은 뭐 발표 자료랑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해진 포맷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리 착 세팅을 해서 선배한테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쁨 받는 신입사원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도 그 여자 인턴 같은 경우에는 딱 평가가 이거는 이전에 업무를 해봤던 애가 만든 것이고 이거는 후임자가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됐었습니다. 자, 이제는 업무적인 거 외적으로 좀 센스 있게 조직생활 하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입사원분들이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건 한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외국계 회사들이 많이 쓰는 거는 MS 오피스 툴들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쓰는 사람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업무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엑셀 없이 막 이런 걸 작업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엑셀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엑셀에서 고급 함수까지 다 쓸 수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처음과 끝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2배, 3배씩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피스 프로그램을 잘 쓰게 되면 내가 아는 정보를 선배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배가 시킨 업무를 내가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해서 선배한테 보내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걔 일 잘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뭐 사무기기 이런 쪽 부분도 잘 쓴다라고 하면 물론 나한테 처음에는 일이 많이 오겠지만 내가 잘 쓰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빨리 해결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을 빨리 배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이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아니면 모스, 워드 프로세서 뭐 이렇게 해서 요새 많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들하고 멘토 멘티가 되어서 그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선배들 중에서 뭐 대다수가 뭐 보통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데리고 가는 편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어떤 선배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흔히 말하는 음식에 대한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딱히 뭔가 그냥 빨리 먹고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선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좀 회사 주위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놓고 그리고 또 선배들의 식습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조금 더 이제 귀여움 받고 이쁨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굿피플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딱 이래요. 그 정직, 근면, 시간 잘 지키는 이런 전통적으로 딱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각하지 말고 선배들이 시키는 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잘 지키면 결국에는 나의 그 모든 내용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참 기억을 해주셔도 여러분들은 센스 있게 일 잘하는 신입사원이다, 조직생활 잘하는 그 사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한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일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누구랑 일을 함께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나는 누군가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거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스펙 좋고 능력 좋고 이런 사람 물론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회사에서 선호하는 사람은 나랑 같이 함께 오랫동안 계속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뭐 이 예능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해드렸던 이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좀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좀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다음에도 제가 굿피플 관련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